김병만 씨 사건은 2011년도에 결혼했는데 본인의 지금 친양자로 되어 있는 아이에 대해서 파양 신청을 한 거예요. 김병만 씨는 나중에 죽으면 지금 배우자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 아이가 상속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볼 주제는요. 재혼을 할 때 내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혼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부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민법 제781조에서 혼인을 할 당시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어떤 성을 따를지를 미리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뭐 특별하게 다르게 체크하는 게 없으면 곧 태어날 아기는 아빠의 성을 따른다라고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자 자녀들은 아빠의 성을 따르는데요. 즉 이혼을 하고 엄마가 보통 근데 애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키우는데 전혼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재혼을 할 아빠와 그 자녀들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아빠의 성과 일치를 시키려고 양자제도 또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자는 친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한다고 해서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친양자 제도는 친부모와 관계가 끊어지고 새아빠, 새엄마와 새로 혈족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제도에서 친양자 허가를 받으면 친아빠, 친엄마와의 그 가족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친아빠, 친엄마는 아이한테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양자 제도에 동의를 할 것 같잖아요. 갑자기 친양자 신청을 하면 또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양자를 입양을 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3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혼을 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입양 기관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모두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하면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는 한쪽 부모는 친부모잖아요. 한쪽 부모는 친부모고 다른 한쪽이 이제 친부모가 아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친양자 입양의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양자를 할 수가 있어요. 친양자는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양자가 되고 나면 새아빠의 성으로 성과 본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일 것을 요하는 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친생부모가 그 보통은 동의를 잘 해주지 않죠. 양자만 해도 되는데 왜 나의 그 친생자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가 있으면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에 서가를 해주고 또 친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친양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신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것, 그리고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가름할 것,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다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1호부터 5호까지 중에서 세 가지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이 어려워요. 친양자는 정말 법원에서 안 해줘요. 저희가 했었던 사건 중에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기각이 돼서 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 기각 이유가 두 분이서 협의혼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는 이 둘의 혼인관계가 공고한지를 보잖아요. 만약에 재혼을 한 가정이 공고하지 않는데 여기서 친양자를 그냥 둘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쉽게 되는 경우는 재혼 가정이 좀 공고한 관계고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친생부가 연락이 안 되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이렇게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어디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친양자 좀 비교적 쉽게 되는 경우입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그래서 정말 많은 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사회적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친양자를 덜컥덜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별개로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내 가족으로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분 변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상담을 했는데 재혼 가정인데 친양자를 입양을 했다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친양자 관계가 파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친양자에 대해서 파양 신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파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파양은 법에 정한 요건 말고는 아예 파양이 안 돼요. 1호로 보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데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요게 두 개 해당 안 되면 파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죠. 김병만 사건. 김병만 씨 사건은 201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혼 자녀를 자기의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자녀는 김씨성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병만 씨가 2020년 8월에 그 전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전처가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걸었다고 했습니다. 제3분할 비율은 75%가 나왔대요. 25%는 배우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김병만 씨가 본인의 지금 친양자로 되어 있는 아이에 대해서 파양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김병만 씨 측의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김병만 씨한테 제3분할 청구를 포기하면 친양자에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라고 한 그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해요.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파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하면 김병만 씨가 파양이 되냐 하면, 친양자로 입양한 그 아이가 자기한테 진짜 폐륜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아버지의 명예를 뭐 훼손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학대하거나 진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돼야지 지금 파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지금 소송에서 지금 기각이 됐죠. 김병만 씨는 나중에 죽으면 지금 배우자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 아이가 상속받는 거예요. 김병만 씨가 재혼을 한다면 재혼 배우자와 지금 친양자로 되어 있는 자녀가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정말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 친양자 파양하고 싶다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근데 안 된다고 돌려보내지. 그냥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는 기각이 된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못 받는 거지 착수금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 자녀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아빠와의 성가분을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친양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하고 파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자녀에게 더 상처가 주는 일련의 행동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재혼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